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모순적이고 상충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유가 많아지면 평등이 줄어들게 되는 것들이고요. 너무 많은 평등을 강조를 하면 자유가 침해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 없는 평등 없고 평등 없는 자유 없다. 다시 말해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평등은 유지될 수가 없고요. 평등이 없는 곳에서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평등이 없는데 자유가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를 봤었을 때 가장 적절한 예는 정근대 시대의 신분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비의 존재는 최소로 잡아도 3분의 1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을 하는 노비는 절대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신분제에 의해서 차별, 불평등이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비들에게 있어서의 자유라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있었던 여성 같은 경우에서도요,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이라든지 그 다음 정치적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자유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차별을 받고 있는 동성애자에게 자유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차별과 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동성애자에게 우리 사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요, 차별이 있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불평등이 있다면 자유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자유를 박탈을 하고 싶으면 차별을 제도화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유가 없는 곳에서 평등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가장 적절한 역사적인 예는 사회주의 체제가 되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초기에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의해서 상당히 평등한 상태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료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왜 나타났냐면요, 레닌도 이야기를 했듯이 단호함만으로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국유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유화된 생산수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했었던 생산수단의 관리를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관료들이 그 기능을 수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관료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게 됐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일당 독재에 의해서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들이고,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곳에서 평등이 결코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서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나타나고 그것들에 의해서 불평등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이것들에 대한 가장 극적인 예는 1989년 6월 4일에
중국에서 있었던 천안문 사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천안문 사태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일단 천안문 사태가 1978년 덩샤오핑에 의해서 개혁 개방이 선언이 되게 되는데 10년 동안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커진 빈부격차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운동이 바로 천안문 사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당 독재의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인민해방군의 탱크를 동원을 해서 천안문에서 학살로 끝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가 없었을 때 평등이라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불평등이 있는 곳에서 자유라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 자유가 없는 곳에서 평등이라는 것들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나온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권리 선언도 아니고 시민의 권리 선언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존재를 했었던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정치적인 권리, 보편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정치적인 주체로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정치적인 주체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건 바로 자유와 평등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평등이 유지될 수가 있고요. 평등이 있어야지만이 자유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 자유와 평등에 의해서 스스로가 해방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어떠한 현명한 군주에 의해서 또한 어떤 정치적인 엘리트에 의해서 인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들은 결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메시아에 의해서 주어질 수가 없고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력 해방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현대의 인류가 발견해 놓은 가장 실천적인 명제, 가장 의미 있는 실천적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힘에 의해서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중국이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지만 이런 게 지속 가능할 것인지, 미국 사회만큼이나 불평등한 그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